내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곳에 좋은 기운이 머무길 마음으로 전합니다. 옛날에 노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20 남짓이었으나 등엔 아무것도 없었고 발밑에는 집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미도 아비도 일찍 땅 아래로 가버렸고 그나마 기대었던 먼 일가도 그를 거둘 형편이 못 된다 하여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노식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길바닥 위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입안에 침 한 방울도 남지 않았고 배는 등가죽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걸음은 있었으나 방향이 없었고 눈은 뜨여 있었으나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날 거리가 코앞에 펼쳐져도 노식은 한동안 멍하니 그 안을 떠돌기만 하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전, 연기 자욱한 두둑하게, 황소 한 마리가 묶여있는 소전,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있었으나 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과일 장수 앞에서 노식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광주리 속에 사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붉고 묵직하게 빛나는 사과 한 개가 가장자리에 걸쳐 있었습니다. 노식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사과 한 개를 손안에 넣었습니다. 훔쳤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금방 알아채었습니다. 고함 소리가 장터를 뒤흔들었고 굵은 팔뚝의 머슴 2명이 노식의 뒤를 쫓았습니다. 노식은 사과를 손에 쥔 채 달렸습니다. 맨발로 자갈밭을 지나고 논두렁을 건너고 개울 하나를 뛰어넘었습니다. 머슴들의 고함이 뒤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채찍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 대를 등짝에 맞았고 두 번째가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노식의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쪽으로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떨렸고 폐가 타들어갔지만 발만은 위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길이 끊기고 나무 뿌리만 남은 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서 올려다보니 허리춤쯤 되는 높이의 바위가 불쑥 솟아 있었고 그 뒤로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좁은 입구였으나 몸을 옆으로 비틀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식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위를 짚고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동굴 안은 서늘하였습니다. 바깥의 열기와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노식은 한동안 입구 가까이에 웅크려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자 손을 앞으로 내밀어가며 걸었습니다. 발밑에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닥이 축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퐁퐁 아주 작고 고른 소리였습니다. 바위 틈에서 솟아오르는 물소리였습니다. 노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으니 손바닥 위로 차갑고 맑은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물은 달지도 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깊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보통의 물과 달랐습니다. 땅속 오랜 어둠을 머금은 듯 무거우면서도 맑았습니다. 노식은 쪼그려 앉아 오래도록 마셨습니다. 사흘치 갈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나서 노식은 손에 쥐고 있던 사과를 천천히 베어 물었습니다. 사과의 물기가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것이 훔친 것이라는 사실도, 자신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곳이 차갑고 어두운 바위굴이라는 사실도 그 순간만큼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노식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사과를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고 그는 그대로 바위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바람이 소리를 내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노식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샘물을 마신 노식은 한동안 동굴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는지 뜨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눈꺼풀 안쪽에서 무언가 번쩍 지나갔습니다. 번개라고 하기엔 소리가 없었고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하였습니다. 그것이 이마를 뚫고 지나간 뒤 노식은 눈을 떴습니다. 동굴 안이 달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천장의 바위는 여전히 바위였고 바닥의 물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노식은 천천히 일어나 입구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감각도, 등짝이 얼얼하다는 감각도 잠시 어디론가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를 짚고 밖으로 나와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장터 어귀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노식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중년 사내의 얼굴을 무심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의 얼굴 한쪽에는 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햇볕이 드는 방향과는 상관없는 빛이었습니다. 반대쪽 뺨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그 그늘은 주름도 아니었고 수염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노식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장터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노식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지나치는 얼굴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얼굴에는 빛이 많았고 어떤 얼굴에는 그늘이 깊었습니다. 오래 웃으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눈가와 입가에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그늘이 턱 아래와 미간 사이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노식은 눈을 비볐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다시 뜨었습니다. 여전히 보였습니다. 장터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동안 노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았습니다. 씩씩하게 걷는 포목 상인의 얼굴에는 빛과 그늘이 반씩 나뉘어 있었는데 그늘 쪽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부채를 팔던 노파의 얼굴에는 빛이 잔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가는 젊은 어미의 얼굴에는 빛이 강하였으나 눈 아래로만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식은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보이는 것만큼은 분명하였습니다. 저녁 무렵 장터가 파할 때가 되어서야 노식은 길 한쪽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얼굴을 본 탓인지 눈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안이 어두워지자 비로소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쪼그려 앉은 허름한 사내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노식의 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노식 자신도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식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늘은 희부였고 공기는 차가웠으며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어디에 고이는지, 그늘이 어디서 번지는지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노식은 일어서서 장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전날보다 단단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식은 장터 어귀에서 늙은 지게꾼을 처음 보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키보다 높이 짐을 쌓아 올린 지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 안쪽으로 꺾였고, 지팡이 대신 짚은 지게 짝대기가 땅을 짚을 때마다 노인의 몸 전체가 한 번씩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피해 비켜갔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자리를 찾지 못한 노인은 장터 한복판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멈추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노식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빛이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마의 땀도 벌어진 입술도 바람에 엉킨 흰 머리카락도 그 빛을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노식은 며칠 사이 수많은 얼굴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고르고 잔잔한 빛을 가진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늘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늘은 깊었습니다. 다만 그 그늘 아래에서 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노식은 천천히 노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지게짝대기를 땅에 받쳐놓고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노식은 노인의 옆에 서서 말없이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게짝대기를 쥔 손이었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겹겹이 올라와 있었고 손등의 핏줄은 굵고 뚜렷하였습니다. 손가락 끝은 갈라져 있었고 손바닥 안쪽은 두껍고 단단하였습니다.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쉰 날이 없었던 손이었습니다. 노식은 그 앞에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영문을 몰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젊은 사내가 자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 당황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노식은 허리를 편 뒤 노인의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굳은 살 하나하나가 가족을 살린 정직한 흔적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게꾼이라 부르지만 그 손은 곧 귀한 것을 쥐게 될 손이라 하였습니다. 자식에게서 소식이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머지않아 그것도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노식이 하는 말을 듣는 동안 노인의 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가에 주름이 모이며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게짝대기를 고쳐 잡고 다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던 사람이 두셋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의 사내가 늙은 짐꾼 앞에 허리를 숙이고 무슨 말인가를 하더니 노인이 눈물을 참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식은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닷새 뒤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노인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에 의하면 오래 소식이 없던 노인의 아들이 타지에서 장사에 성공하여 돈을 붙여왔다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그날 지게를 지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며칠 전 그 젊은 사내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내가 어디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노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노식의 이름이 장터 안에서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입이란 빠른 것이어서 닷새도 되지 않아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문이 번졌습니다. 늙은 지게꾼 앞에 허리를 숙이고 무언가를 이야기하였더니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는 것. 그 사내의 이름이 노식이라는 것. 행색은 거지나 다름없으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 이야기의 뼈대였습니다. 소문이란 퍼지면서 살이 붙는 법이어서 어떤 이는 노식이 도사에게서 비법을 전수받았다 하였고, 어떤 이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노식은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터 어귀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조대감의 귀에까지 닿은 것은 보름쯤 지나서였습니다. 조대감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곳간이 몇 채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고, 논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발로 걸어본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아전들과 고을원도 그 앞에 서는 말을 조심하였습니다. 조대감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지 출신의 젊은 사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노식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식이 조대감의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문지기는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허름한 옷의 집신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내를 들여보내야 하는지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명이었으므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식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앞에 이르렀을 때 조대감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걸치고 있었고 갓은 단정하였으며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잘 먹고 가장 편하게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노식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걸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숨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조대감의 얼굴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빛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그늘도 아니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오래된 논바닥처럼 얼굴 전체가 갈라진 틈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잘 먹은 얼굴이었고 잘 쉰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식은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조대감은 노식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부채를 펼쳤습니다. 어디 한번 보여주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노식은 잠시 그 얼굴을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틈이 얼굴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깊었습니다. 턱 아래와 목 언저리에서 갈라진 틈이 가장 넓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말라온 것이었습니다. 노식은 입을 열었습니다. 곳간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논밭이 넓고 아전들도 굽실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가뭄든 논바닥과 같다 하였습니다. 남의 것으로 채운 우물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곳간을 열지 않으면 그 갈라진 틈으로 가문의 명줄이 새어나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머슴들이 굳은 표정으로 노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대감의 부채에 쥔 손이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부채의 끝이 흔들렸습니다. 조대감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빛이었고 그 다음에는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입술이 한 번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조대감은 손을 들어 머슴들을 향해 짧게 움직였습니다.
노식은 그날 저녁 포졸에게 끌려갔습니다. 대감의 집에서 나오다 잡혔습니다. 죄목은 나중에 붙여졌습니다. 대감 앞에서 불경한 말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은 노식의 팔을 잡아 옥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노식은 버티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었습니다. 장터 어귀를 지날 때 몇몇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식이 지나간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옥은 어두웠습니다. 낮에도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틈 하나가 벽 위쪽에 나 있었고 거기서 들어오는 빛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짚이 깔려 있었으나 축축하였고 냄새가 났습니다. 노식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세웠습니다. 바깥에서 포졸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노식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노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지친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노식은 옆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젊은 사내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이마를 무릎에 묻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식은 한동안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이마를 무릎에서 들었을 때 노식은 그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작고 흔들리는 빛이었습니다.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깊은 새벽 동이 트기 직전 하늘 가장자리에 혼자 남아있는 별과 같은 빛이었습니다. 노식은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노식이 말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처음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식 쪽을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식은 그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 아래로 그늘이 짙었습니다. 여러 날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뺨이 꺼져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의 빛은 여전하였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노식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억울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에 끌려들어왔고 변명할 기회도 없이 이곳에 갇혔다 하였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있었고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이대로 죽으면 그들이 어찌 되는지를 생각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사내의 목소리가 여러 번 끊어졌습니다. 노식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빛이 아직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노식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흘이라 하였습니다. 며칠 뒤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귀인이 이 옥문을 열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네가 살아 있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자네의 말이 필요한 사람이 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눈을 감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내는 한동안 노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폈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몸이 조금 펴졌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눈동자에 있던 빛이 조금 전보다 흔들림이 덜하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동이틀 무렵 옥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한 번 들렸다고 옥졸이 나중에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의 웃음이었는지는 옥졸도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 안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밥그릇을 밀어 넣고 갔고 바깥에서 달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식은 밥그릇을 받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옆방의 사내도 조용하였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은 것인지 이른 아침부터 낮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식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사내에게 말을 걸었지만 사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보다 고르고 깊어졌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이 되었습니다. 장터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곧 여럿이 되었습니다. 노식은 귀를 세웠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고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달려가는 소리, 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 그리고 높고 낮은 목소리들이 섞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옥 안까지 소란이 밀려들었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마패를 꺼내 드는 소리와 함께 고을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아전들이 우왕좌왕하였고 고을원은 일관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뛰어나왔다 하였습니다. 어사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움직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사의 손에는 문서가 있었고 그 문서 안에는 이 고을에서 벌어진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수년에 걸쳐 백성들의 논밭을 빼앗은 일, 억울한 자를 옥에 가둔 일, 아전들과 짜고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이었습니다. 어사는 그것을 낱낱이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부족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포졸 둘이 앞서고 어사의 서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노식의 방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노식은 일어서지 않고 앉은 채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리는 잠시 노식을 보더니 옆방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사내가 안에 있었습니다. 웅크리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펴고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사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내가 대답하였습니다. 서리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사내는 어사 앞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걸어 나갔습니다. 발이 풀려 있었고 포박도 없었습니다. 어사 앞에 선 사내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가늘었으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굵어졌습니다. 조대감이 사내를 옥에 가둔 것은 사내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내는 조대감이 논밭을 빼앗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문서 안의 이름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어사는 사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붓을 움직였습니다. 조대감의 집에 어사의 봉인이 붙은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대문이 닫혔고 머슴들이 마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대감은 의관을 갖춘 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하였습니다. 어사가 들어섰을 때 조대감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사가 문서를 펼치자 조대감의 손에 들린 부채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조대감도 그러하였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곳간이 열렸습니다. 수년에 걸쳐 쌓인 것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쌀과 마니가 줄을 이었고 배와 무명이 나왔으며 동전 꾸러미가 수레에 실렸습니다. 그것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을 때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보았던 그 늙은 지게꾼이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지게 짝대기를 두 손으로 짚은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노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소리가 일었습니다. 그 소리가 번졌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처음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든 오래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노식은 옥에서 나와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어사가 노식 쪽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노식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사와 노식이 마주섰습니다. 어사는 노식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말은 없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노식을 부른다는 전갈이 닿은 것은 암행어사가 다녀간 뒤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사의 보고가 올라갔고 그 보고 안에 노식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증인을 살린 사람, 조대감의 몰락을 예언한 사람, 거지 출신의 젊은 사내라는 것이 임금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전갈을 가져온 사람은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고 나서 전갈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노식은 걸었습니다. 말을 내어주겠다는 것을 사양하고 걸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장사치의 얼굴, 나무꾼의 얼굴, 아이를 업은 여인의 얼굴, 소를 몰고 가는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빛이 있는 얼굴도 있었고 그늘이 깊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노식은 걸으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말을 건네기도 하였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였습니다. 한양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많아졌고 얼굴도 많아졌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선 것은 길을 떠난 지 열흘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식은 목욕을 하고 새 옷을 받았습니다. 거지 출신의 사내가 임금 앞에 서는 것이어서 내관들이 옷 매무새를 여러 번 고쳐주었습니다. 노식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관이 고개를 숙이고 걸으라 일렀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이 앉아있는 자리는 넓고 높았으며 노식은 시키는 대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일어나 앉으라 하였습니다. 노식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하였으나 보였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 무거운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래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노식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은 노식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라에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벼슬을 내리겠다 하였습니다. 곳간에서 황금을 내어주겠다 하였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 하였습니다. 노식은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식은 황금과 벼슬도 사양하였습니다. 내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노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재물은 눈을 가린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이 재물로 가려지면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 하였습니다. 벼슬은 사람을 앉게 만들고 자신의 눈은 걸어 다녀야 살아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길 위에서 살겠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 하였습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노식도 말이 없었습니다. 넓은 방 안에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임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느냐 하였습니다. 노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웃는 것을 보고 싶다 하였고 자신이 팔도를 돌아다니며 보아온 얼굴들 위에 그늘이 너무 많았다 하였습니다. 그 그늘을 걷어내는 것은 자신의 눈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임금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백성의 얼굴에 빛이 돌아오면 그것이 이 나라 최고의 관상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임금의 얼굴에서 무거운 것이 잠깐 거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노식은 보았습니다. 그 순간 임금의 얼굴에 빛이 고르게 번졌습니다. 오래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이 잠시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식은 다시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노식이 궁을 나선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새로 받은 옷은 내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원래 입고 온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궁 밖으로 나오자 한양의 저작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지나치는 얼굴마다 빛과 그늘이 보였습니다. 노식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빛과 그늘이 가장 많이 엇갈리는 자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노식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였습니다. 걸음은 여전하였으나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 동굴 속 샘물을 마시고 나서 뜨인 그 눈이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고요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려는 눈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식은 팔도를 돌아다녔으며 정해진 길이 없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갔습니다. 어느 날은 북쪽 산골 마을에 있었고 어느 날은 남쪽 포구 어귀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겨울을 난 적도 있었고 전라도 들판 한가운데서 봄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는 일은 같았습니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말을 건넸습니다. 명성은 여전하였습니다. 어떤 고을에 들어서면 노식이 왔다는 소문이 먼저 퍼졌습니다. 그러면 일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앞날을 알고 싶은 사람, 억울한 것이 있는 사람, 그냥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식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앞날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한마디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한 번 잡아주고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여인이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앞에 광주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팔러 가다가 힘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인은 광주리를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늘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늘 아래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노식은 여인 옆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광주리 안의 나무를 들여다보다가 여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노식의 말이 이어지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노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여인도 광주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노식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내였는데 노식 곁에서 보고 배우고 싶다 하였습니다. 관상 보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식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이라고 할 만한 것을 따로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걸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옆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하였습니다. 노식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얼굴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을 보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무엇을 참으며 살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보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보이면 얼굴은 저절로 읽힌다 하였습니다. 사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노식은 어딘가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주막이기도 하였고 허름한 빈집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겨울에는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지냈습니다. 스님이 군말 없이 방 한 칸을 내어주었습니다. 노식은 며칠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밥을 가져다 주었고 노식은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노식이 방에서 나왔을 때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습니다. 노식은 쉬었다 하였습니다. 스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발이 낡은 집신을 갈아 신었습니다. 광주리를 든 아낙, 지게를 진 사내, 글방으로 가는 아이, 장터로 가는 노인이 길 위에 있었습니다. 노식은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어떤 얼굴에는 빛이 있었고 어떤 얼굴에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에는 빛과 그늘이 함께 있었습니다. 노식은 그것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노식은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그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어디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경야담이었습니다.